안녕하세요. 금일 9월 반도체 수출이 또다시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매달 역대급이라고 하니까 지겨울 정도인데요. 수치적으로 계속 증명이 되는데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이렇게나 지지부진할까요?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지난달에 이어서 D램 가격과 낸드 가격이 또 한번 꺾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우선 기사 타이틀을 보게 되면 반도체 9월 달에만 136억 달러 역대 최대 갱신했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수출이 수입보다 많이 증가되면서 무역 수지는 66억 달러 정도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D램 수출 데이터로서 23년 최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계속 우상향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어서 낸드 상황도 보게 되면은 지난달까지 하락세였다가 이번 달 들어서 다시금 30% 정도 증가하면서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래 그래프는 일평균으로 그냥 위에 거만 보시면 됩니다. 계속 위에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 K시텍인데 K시텍은 전공정 업체죠. CMP라는 웨이퍼를 마모할 때 쓰는 연마액을 공급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CMP를 단독 공급하는 업체죠. 이 업체 매출이 높으면 파운드리 전반의 공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K시텍의 매출액도 역대급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어서 YC인데요. 이번 연도 2분기까지는 그렇게 실적이 좋지 못하다가 지난달 들어서부터 매출액이 급증하기 시작했죠. 이번 달도 MOM이 거의 30% 상승하면서 마이크론 하이닉스의 빠른 캐파 증설로 점점 실적이 나아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AOI 3차원 외관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인텍플러스와 펜트론 등의 매출액 상당입니다. 마찬가지로 8월부터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여러 업체의 도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3차원 검사 장비 구내 수출 증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테크잉에 투자한 개인분들 많으실 걸로 아는데 주의해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영 수출액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올해 예상 컨센이 2,500억이고 내년은 7,500억인 만큼 그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매출액 수준으로는 반의 반도 못 낼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러면은 주가가 실적에 수렴하면서 더 반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어서 한미반도체 이송 로봇 장비 협력사 사이맥스와 로체 시스템스 수출 데이터입니다. 보시다시피 24년은 역대급 매출액을 달성할 걸로 보이죠. 제가 사이맥스는 한미반도체 매출액의 3분의 2 정도가 나오는 업체다라면서 가격이 너무 안 올랐고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했었는데요. 물론 페이퍼워크 쪽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다소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런 기업은 보지 않는 게 좀 좋기는 하죠. 다음으로 테스입니다. 테스 수출액도 9월 들어서 전달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역대급 수출액은 아니죠. 국산화시킨 증착 장비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역대급 수출액을 달성했던 21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조금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인데요. 생각보다 TC본도 쪽은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지 않은데 아직 하이닉스 향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향에 12월에 공급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에 집계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솔더벌이라고 해가지고 HBM에 차곡차곡 쌓이는 D램의 중간중간에 정기적인 연결을 위해서 들어가는 마이크로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 크기의 솔더볼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서 이것을 녹여가지고 붙이는 장비가 되겠는데 이 장비의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번 3분기에는 이 장비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할 걸로 보이죠. 이렇게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 수출액 증감을 봤는데요. 보신 것처럼 수출이 역대급일 수밖에 없는 실상을 이제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왜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가겠죠. 우선 이란, 이스라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겠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는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이제 끝났다라고 좀 인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DDR4와 낸드 플래시의 단가입니다. 평균 단가인데 여기서 DDR4 같은 경우 지난달에 비해서 평단가가 마이너스 17% 기록을 했고요. 낸드 같은 경우 마이너스 11% 감소를 하면서 이렇다면 글로벌 인식 속에서 이 반도체 업황이 호황에서 꺾였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반도체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반도체 업황은 이 D램 가격, 낸드 가격과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죠. 물론 이 제품들은 레거시 쪽입니다.
최신 데이터 센터향 제품인 DDR5라든지 낸드 QLC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데 레거시 쪽 가격이 꺾여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사실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업황이 꺾였다라고 볼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AI 산업인데요. 이는 국가 정보전에서 안보에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손 놓을 수 없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회사든 국가 등 AI 데이터 센터로 확보되는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혈세를 지원해서 짓고 있는 것이겠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더라도 데이터 센터 캐파는 날이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뒤처지면 기업도 국가도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AI 산업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최신 첨단 반도체 제품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제품들은 대부분 기업향으로 가고 있죠. 개인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개인의 반도체 수요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공급 과잉 상태인 삼성전자의 경우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고, 그 반대로 하이닉스는 첨단 AI 반도체 바람에 주축으로 달려가고 있기에 가격이 그리 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AI 산업과 역사적인 반도체 업황 사이클은 또 달리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철저히 AI 산업 관련주들을 더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만 우리의 시드머니를 좀 지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결론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 끝에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